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섬유산업의 발전 강좌를 맡은 유상윤입니다.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로 해방 이전의 제사업과 면방직업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전의 제사업과 면방직업을 개관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조선은 제사업의 원료인 누에고치와 면방직업의 원료인 원면을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러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일본의 제사 자본과 면방직 자본이 조선으로 진출하면서 조선 내 제사업과 면방직업이 성장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 2주차와 3주차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것으로 섬유산업의 공장수 추이를 세 분류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1924년은 관영공장을 제외한 민영공장의 수를 알 수 없어서 제외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920년대 들어 방정 및 제사업 공장수가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 중에서 제사업만 따로 뽑아서 공장수와 종사자 수 추이를 그려본 것입니다. 조선제사업은 1923년 종사자 2,000명 정도의 규모에서 1930년 종사자 12,000명 규모까지 6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들어서는 정체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 제사업의 동향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일본 제사업은 일본 경제에 많은 외화를 벌어다주는 주요 수출 산업이었습니다. 일본 제사업은 미국 생사 수요 증가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20세기 전반에 일본에서 생산된 생사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되었고 견직물과 실크 스타킹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의 시작은 안정적으로 확장하던 미국 생사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실크 제품은 전형적인 사치제였기 때문에 수요의 감소폭이 컸고 그 원료인 생사 수요 역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1930년 6월의 생사가격 급락입니다. 이 폭락은 일본에서 생사공황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생사공황 이후 일본 제사업은 성장을 멈추고 정체했습니다. 생사가격 하락은 일부 제사업자를 퇴출시켰고 대규모 제사업자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양잡 농민들의 수익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20세기 전반 일본 제사업의 발달은 식민지 조선에도 양잡업과 제사업의 붐을 가져왔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증가하는 일본의 대미 생사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 농민들에게 양잡업을 장려했습니다. 1920년대 중엽까지는 생산된 누에고치 중 적지 않은 양이 일본으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1910년대 후반 일본 경제의 호황을 틈타 제사 공장들이 생겨났고 1920년대 중후반에 일본의 대제사 자본들이 조선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품목이 누에고치에서 생사로 바뀌어 갔습니다. 직물업과 마찬가지로 조선 제사업에도 공장 생산과 농가 부업으로서의 간의 생산이 병존했습니다. 1934년에 일본인이 출간한 통제 있는 잠사업의 조선이라는 책을 통해 각 생산 방식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간의 생산 중에서 재래식 제사법입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솥에 누에고치를 담가 엄겨 붙은 실이 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몇 가닥씩 물레에 감는 방식입니다. 이 사진은 간의 생산 중 좌조식 제사법입니다. 이것은 19세기 들어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개발된 것인데 총독부가 조선에도 도입했습니다. 재래식 제사법과의 차이를 보시면 실을 감는 물레의 구조가 더 복잡합니다. 톱니바퀴를 사용해 효율성을 높인 것입니다. 앉아서 할 수 있게 높이가 맞춰져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장 생산입니다. 화면의 사진은 전라남도 광주에 있었던 전남도시제사의 공장 내부입니다. 이 회사는 조선 내 일본인들이 조선인과 함께 1926년에 설립한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사 장비가 빽빽히 들어서 있고 여공들이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 공장의 규모는 물을 데우는 솥의 개수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전남도시제사 광주공장의 경우 1935년 말 소태수가 450개였습니다.
생사의 공장 생산과 간의 생산은 각각 어느 정도였을까요? 1924년까지는 재래식 간의 생산이 통계에 집계되지 않아 1925년 이후의 통계를 보겠습니다. 기계사로 불리던 공장 생산과 좌조식, 재래식 제사법에 의한 간의 생산 모두 1934년까지 늘다가 이후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장 생산은 간의 생산의 2배 안팎이었고 어느 한쪽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간의 생산이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1940년대 초까지 상당한 규모로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조선의 생산과 수출 추이를 보겠습니다. 생산은 전체 생산과 기계사 생산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924년까지는 재래식 간의 생산이 집계되지 않았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은 모두 일본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그중 대미 수출항이면서 수출 검사소가 있었던 요코하마와 고베로 수출되었던 양도 따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생산된 생사 중 수출된 비율을 보면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에는 90%에 달했지만 1932년 이후 60에서 70%로 낮아졌습니다. 생사공황의 여파로 조선에 남는 부분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수출 중 요코하마와 고베로 간 비율, 즉 미국으로 다시 수출되었던 비율은 1920년대 후반에도 1930년대에도 80% 내외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920년대 후반의 조선산 생산은 약 70%가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약했던 조선의 제사업을 1930년경에 일본 제사업의 20분의 1 정도의 크기가 되게 한 것도 바로 미국의 생사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코하마 고베를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었던 조선 생사의 양은 조선 내 제사 공장에서 생산된 기계사의 양과 거의 같았습니다. 즉 크게 보면 기계사는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었고 계량식 제사법으로 간에서 생산된 생사는 일본으로 수출되어 일본 내 수요에 충당되었고 재래식 제사법으로 간에서 생산된 생사는 간의 견직 무렵의 원료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1930년 생사공황의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파르게 늘어나던 일본으로의 생사 수출은 1930년부터 정체했습니다. 변화가 확실히 드러난 것은 1932년이었는데 전해보다 생산량은 늘었지만 수출은 크게 줄었고 일본을 경유한 대미 수출 역시 줄었습니다. 그 결과 기계사 생산량과 대미 수출량이 괴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사 생산량은 이제 대미 수출을 포함한 전체 대일 수출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게 되었고 전시경제가 본격화된 1938년 이후에는 전체 대일 수출보다도 많아졌습니다. 즉 통계에 따르면 1932년 이후에는 기계사 생산의 일부는 미국으로 수출되지 않고 일본 내 수요에 충당되거나 조선 견직 무렵의 원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계량식 제사법으로 간에서 생산된 생사의 경우 1920년대 후반에는 일본 내 수요에 충당되었지만 1930년대 들어서는 조선 견직 무렵의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3주차 강의에서 1930년대 견직 무렵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기반에는 생사공황 이후 조선에 남아돌게 된 생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성장률은 하락했지만 1934년까지 성장의 여세가 이어졌다는 점은 일본과 달랐습니다. 그 배경에는 조선 제사업이 일본보다 더 대자본 위주로 구성되었고 제사업의 원료인 누에고치의 거래 제도가 이들 대자본에게 유리하도록 확립되어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조선 제사업의 전환점이 되었던 1933년 또는 1934년이 어떤 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른바 제2차 생사공황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다시 요코하마 시장의 생사 가격을 보면 1932년과 1933년에 일시적으로 생사 가격이 회복 기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던 뉴욕 시장의 생사 가격이 진정 또는 반등하고 엔화의 대달러 환율이 하락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생사 가격은 1920년대의 높은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933년 말 다시 낮아졌습니다. 이것을 당시 제2차 생사공황이라고 불렀습니다.
제2차 생사공황의 가장 큰 효과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황금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는 믿지 않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조선에 진출한 일본의 대제사 자본들도 더 이상 생산 확대를 추구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견직물 제조업자에게는 1920년대보다는 싼 생사를 앞으로는 조선 내에서 풍부하게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생긴 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3주차 강의에서 봤던 것처럼 1934년경부터 견직물 공장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내 대규모 제사 공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는 1937년 6월 현재 솥이 400개 이상인 9개 제사 공장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들의 솥 합계가 약 5,000개인데 당시 조선 내 71개 기계제사 공장의 총 솥수가 약 9,000개였으므로 절반 이상이 이들 대공장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 전남도시제사, 대구제사, 조선생사는 조선 내 일본인들이 주도해 만든 것이지만 가타쿠라 제사방적, 가네가우치 방적, 군제제사의 공장들은 모두 일본의 대제사 자본이 조선에 진출한 것입니다. 이들 대제사 자본은 이 표 외에도 전국에 복수의 제사장을 설립해 생산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방 이전 제사업의 성장과 정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사업의 원료인 누에고치의 거래제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